네, 이슈플로우 시간입니다.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LG 디스플레이가 삼성에 OLED를 공급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호재로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포함해서 디스플레이 소부장 관련주들 또 IT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5일 LG 디스플레이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매출처로 언급된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4% 가까운 상승 흐름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그 외에도 언급된 기업들로는 영풍전자 또 LG화학 등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죠. 이 뉴스만 보면 삼성에 OLED를 공급한다는 이슈는 분명히 호재로 보이긴 합니다. 사실 이전부터 이런 협업 가능성은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지만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난 CES 2020에서 OLED는 안 한다라고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지난해 열린 월드 IT쇼에서도 LG 디스플레이의 OLED 패널 도입은 없다고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입장이 바뀐 것은 지난 CES 2022부터입니다. 이때 한 부회장은 OLED 구매 가능성을 열어놓고는 있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때문에 이번 뉴스도 아직은 가능성일 뿐 눈에 보이는 움직임이 현재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 양대 기업 간의 적과의 동침이 만약 현실화된다면 적자를 내고 있는 LG 디스플레이는 분명한 호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LG 디스플레이는 15일 분기 보고서에서 작년 5조 2천억 원 가량이던 이런 설비 투자를 올해는 3조 원 가량으로 축소를 한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호재와 악재 두 갈림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봐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이슈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삼성의 OLED 패널 공급인데요.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 세워봐야 할지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가고 이 내용을 앞서 듣다 보니까 옛날에 삼성하고 LG하고 TV 갖고선 그렇게 싸우더만은 결국에는 큰 적을 앞두고는 약간 뭉치는 그런 모습입니다. 세부적으로는 호황제가 나눠져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좀 판가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디스플레이 쪽으로 오늘 시장의 움직임과 딱 맞는 그런 주제인 것 같아요. 자, LG 디스플레이가 삼성 쪽에다가 OLED 패널을 공급한다. 이제 의미를 보겠는데요. 자, 세 가지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G 디스플레이는 적자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데 삼성 쪽의 대규모 계약에 대한 가능성이 커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이 이제는 반등을 하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어쨌든 윈윈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LG 디스플레이가 어찌됐든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으니 그쵸. 이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네. 오늘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좋은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이 정말 많이 힘들었죠. 그랬죠. 네, 많이 힘들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빼고는 사실 올해에 정말 이제 이 적자 폭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올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유는 LCD 역시나 이제 이 수요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죠. 네. LCD를 이제 주력으로 하는 대만 업체들, 이제 AOU라든지 혹은 이노룩스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BOE 이러한 네네. 기업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이러한 기업들이 이번 1분기에도 어마어마한 이제 손실이 기록이 됐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보게 되면은 적자 폭이 상당히 커진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여전히 디스플레이 업황은 많이 힘들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나마 조금 그래도 좀 방어를 해줬던 부분이 네. 그래도 OLED에 대한 부분들 어느 정도, 그다음에 이제 이 모바일 쪽 디스플레이 이쪽이 이제 어느 정도 좀 선방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괜찮았는데 그 외에 디스플레이 쪽은 올해 작년부터 이제 쭉 다 힘들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에서 사실 이제 앞으로의 디스플레이 업황에 있어서 OLED 쪽이 더더욱 더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OLED에 대한 수요들이 증가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고 있지 않나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국내 디스플레이 혹은 이제 해외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일제히 다 OLED 쪽에 대해서 관심도를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LG도 마찬가지겠지만 삼성 디스플레이도 올해 이제 이 CES에서 OLED TV 쪽에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네. 그러면서 이제 OLED 시장이 본격적으로 좀 개화를 해 나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올해부터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르면은 이번 분기 안에
이제 삼성전자 향으로 해서 OLED TV 패널 공급을 시작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거죠. 그러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어찌됐든 지금 현재 실적에 대한 손실폭이 상당히 좀 크잖아요. 네. 그런데 삼성향으로 이제 어느 정도 패널이 납품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이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은 이번에 2분기 안에 그게 성사가 되면 2분기 실적에 바로 반영되는 걸로 봐야 되는 건가요? 지금 2분기 안에 이제 성사가 된다라고 하더라도 네. 어찌됐든 이 물량 자체가 약한 이제 출하량 자체를 내년에 한 200만 대부터 이제 또 한 300만 대, 500만 대로 이제 차근차근 늘려 나갈 예정이 그런 있어요. 거군요. 그래서 네. 당장에는 뭐 이제 바로 실적에 크게 반영이 되기는 어려울 수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 대로 쳤을 때 약 2조 원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정도의 이제 금액 자체가 전체적으로 이제 OLED 패널 생산량이 한 20-30% 정도 되니까 꽤 실적에 되네요. 대한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LG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흑자 전환을 해줘야 되는데 삼성향으로 이렇게 이제 이 대규모 납품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현실화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 회복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좀 어느 정도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네. 사실 이제 또 이뿐만 아니죠. LCD를 지금 이제 계속해서 가동률을 낮추고 있는 가운데 OLED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네. 하반기에 이제 또 애플에서 신제품 출시가 나오게 되죠. 신제품이 나오게 되죠. 아, 9월 달에 아이폰. 네, 그러면서 보게 되면 이제 아이폰부터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OLED가 작용이 됩니다. 그러네요. 적용이 됩니다. 예, 네, 예. 그러면서 이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또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을 것이다. OLED 패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이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실적이 발생이 되게 되면서 네. 점차적으로 이제 이 애플의 이러한 OLED 쪽의 적용에 대한 부분들도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좋네요. 예. 특히나 이제 아이폰 프로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이제 패널 점유율 한 50% 정도 지배하고 있거든요. 많죠. 네,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상당히 좀 수혜가 기대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나 LG 디스플레이는 기대되는 부분이 자동차겠죠. 아, 전장용 디스플레이. 그렇죠. 이미지 제가 예전에 한번 가져왔었던 것 같은데 벤츠. 예. 이제는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운전석도 그렇고 조수석도 지금 보게 되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조수석에 반짝반짝 빛나죠. 약간 은하수처럼 예. 우주처럼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조수석도 지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센터페시아에도 아예 그냥 크게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시원합니다. 있죠. 예. 네, 요게 이제 새로 나오는 벤츠 E클래스 신형의 이제 디스플레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고급형이 아니군요. 차량용 OLED 쪽은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늘어가면서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네네. 많이 강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차량용 OLED 시장 규모가 지금 2023년에 약 3,300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연평균 한 3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2027년에는 1조 4천억 정도까지는 성장을 할 수가 있다라는 점. 그러면서 이제 아우디에 이미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제 디스플레이 공급 중에 있고 네. 이번에 또 페라리하고 또 이제 삼성이. MOU를 맺었더라고요. 예. 최고의 자동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최첨단 또 OLED를 공급하는 것에 이제 MOU를 맺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또 이제 이번 CES에서도 네. 차량용 이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기술을 또 발표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뉴 디지털 콕핏이라고 하는 이제 이 가운데, 그러니까 좌우가 디스플레이 좌우가 이제 구부러질 수 있는 이러한 이제 디스플레이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삼성 디스플레이도 차량용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조금 이제 새롭게 이 캐시카우로 삼으려는 그런 노력들이 네네.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이제 마침 나오고 있네요. 요게 이제 좌우가 구부러지는 이런 디스플레이. 굉장히 좀 이제 좌우로 길죠, 디스플레이가. 그러네요. 그래서 이 정도면 센터페시아까지 들어갈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자동차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이렇게 컴퓨터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요걸로 영화도 충분히 좀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사합니다. 그럼 이제 뭐 완전 자율주행 시대 오게 되면 이제 요걸로 또 영화 길게 볼 수 그렇겠네요.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네. 그다음에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카시카우 중에 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게 차량용 OLED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역시나 이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차량용 플라스틱 OLED, POLED라고 하거든요. 플라스틱 P. 예, POLED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탑재를 해 나가면서 지금 이제 올해 1분기에 수주건만 3조를 상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수주 잔고가 20% 넘게 이제 성장을 한 상태고 네. 2021년 말 대비해서는 70% 이상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 성장성이 계속해서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네.
이 POLED가 LCD 대비해서는 소비 전력이 60% 감소했고요. 그 다음에 무게는 80% 이제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더욱더 전기차에 중요해진 부품이 될 수가 있겠죠? 더 경량화되면서 화질도 좋아지고 그렇죠. 전력도 덜 먹는 그렇죠. 이런 거예요. 전기차는 또 이제 전력도 덜 먹어야 되고 가벼워야 되고 그 중요하죠. 이제 중요해지니까. 전기차 되면은. 네. 그래서 아마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이 부분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플레이 쪽은 이제 한 2분기 넘어가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앞으로 이 디스플레이를 보다 보니까 앞으로 자동차도 굉장히 근사해지겠구나. 또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종목들이 어떻게 이제 움직이는지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것도 좀 궁금해요. 네,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종목들이 오늘 상승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쵸, 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먼저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봐야겠죠. LG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사실 저는 계속해서 조금 최근 구간에서 사도 무방하다, 어느 정도 좀 담아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들어가 있었던 수급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바닥권에서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런데 수급을 그렇게 이제 밀어주는 느낌은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아직까지는 실적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는 않았잖아요. 네네.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구간이라 지금 약간의 이제 윗꼬리를 그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지금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을 보게 되면 일단 인베니아가 상한가를 갔죠. 인베니아. 네, 인베니아가 상한가를 갔고요. 네. 그 다음에 신도기형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지금 추가적으로 상승이 잘 나오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프로 2000 같은 이러한 종목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야스 이러한 종목들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 오늘 다 수급이 괜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상한가를 갖거나 혹은 수급이 굉장히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 그러면 디스플레이 쪽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대장주인 LG 디스플레이는 지금 그렇게 밀어주는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다 보니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대장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올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이 이제 수요일이니까 아마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한 다음 주 초 정도까지는 디스플레이가 추가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지 않을까. 지금 디스플레이 쪽은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기대감이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실적이 동반되면서 이제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적이 지금까지 너무나도 안 좋았는데 하반기 넘어가면서 어느 정도 좋아질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또 이제 OLED 쪽에 대한 성장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는 구간이라 아마 장기적으로 쭉쭉쭉 치고 나간다라고 보기에는 살짝 힘들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이제 상승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디스플레이 쪽은 아무래도 조금 더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이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단기적인 방향성으로 그때그때 접근을 하는 것이 중요해 보이고 다만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흐름 자체가 수급이 계속적으로 좀 잘 들어가고 있는 구간이라서 지금 상한가 가버린 이제 인베니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조금 접근하기는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죠. 다만 지금 보게 되면 프로 2000이라든지 혹은 이제 야스라든지 지금 현재 구간에서 수급이 새롭게 들어가고 있는 종목들은 저는 충분히 또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대한 방향성으로 수급이 이제 중소형 쪽에선 잘 들어오고 있으니까 조금 더 이제 이 단기적인 방향성에 맞게끔 매매를 준비해 주시면 좋은 종목군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또 하나의 시나리오를 좀 생각해 본 것이 대표적으로 LG 디스플레이가 대장주인데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이제 그걸 확인하고 단 다음에는 좀 길게 디스플레이 쪽을 좋게 봐도 되는 건지 그게 신호탄이 될지 좀 궁금해요. 사실 아직까지 기대감인 거잖아요. 기대감이죠.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나라가 좀 치고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중국에서도 굉장히 좀 따라오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경쟁이 상당히 좀 심화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의 장기적인 기대감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제 성장성이 좀 확실히 담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을 확신할 수는 없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다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 사실 주가 자체가 지금 너무 저점이거든요. 그렇죠. 주가가 지금 15,000원 수준인데 이전 고점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점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저는 어느 정도 저점은 충분히 좀 확보를 해주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OLED 업황,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이제는 바닥 잡았다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제 최근에 이런 수급이 보여질 때 있잖아요.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좋게 말씀드렸던 것도 결국에는 이 수급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눌렸을 때 이제 요 정도 구간에서는 부담 없이 접근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윗골이 그리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야겠죠. 그렇죠.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가 다시 한번 이제 요 정도 이런 긍정적인 수급이 들어와 줄 때, 요때 이제 다시 한번 눌린 구간에 접근을 해보면 네. 그때도 또 이제 저점 매수 구간이 될 거라서 지금은 뭐 충분히 저점에 대한 부분은 확실한데 조금 더 이제 수급이 확실하게 들어올 때 그때 접근을 해주시면 또 수익이 쉽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쪽은 이슈하고 수급 이쪽 좀 봐가면서 우선은 이제 단기적인 전략으로 접근을 해보자. 대장주 말고 중소형 쪽에서의 움직임을 잘 활용해보자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해서 오늘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이제 생각에 판단이 좀 섰을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좀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결국에는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점. 그 다음에 OLED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 네.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이번에 사실 R&D에 대한 이런 투자 비율을 상당히 좀 높였습니다. 네. 역시나 OLED 쪽의 성장 이 부분을 또 이제 본격적으로 키워 나가려고 하는 거겠죠.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디스플레이 쪽은 분명하게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만 이제 중요한 점은 지금 아직까지는 실적이 안 좋게 나왔죠. 1분기 네, 실적이 네. 굉장히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기대감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이슈 플로우에 따라서 지금은 대응을 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네. 관련주에는 지금 분명하게 기대감이 유입이 됐죠. 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렸던 뭐 프로2,000이라든지 뭐 혹은 그 외에 신도기안이라든지 뭐 야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기대감이 유입이 됐으니까 네. 단기 트레이딩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방향성에 맞추어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엔 중요한 게 지속성이 나올 종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종목들을 봤을 때 예. 일단은 이틀 연속 긍정적인 수급이 유입된 야스 정도가 지금 또 지속성이 좀 나와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일단 저는 탑픽을 그래도 지금은 야스로 야스. 네, 꼽아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서 디스플레이 쪽을 완전히 기대서 보기보다는 시장이 지금 수만 매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렇죠. 어제 제가 요거 이제 이슈플로 끝마침 할 때쯤에 네. 곡물주들이 너무 수급이 괜찮아서 네. 시장이 좀 빠질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은 빠지지는 않았는데 어제 갑자기 또 이제 곡물주들이 점심시간부터 마구마구 치고 올라갔거든요.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미래생명자원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버렸는데 네. 지금 그만큼 이제 순환매가 너무 빠릅니다. 어제 갑자기 곡물 가다가 오늘 또 디스플레이 가버리니까. 그러면 어떻게 따라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어렵기는 어려워요. 네. 매우 어려워서 지금 디스플레이 쪽도 접근은 가능하다라고는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네. 사실 이 트레이딩 매매가 좀 익숙치 않으신 분들은 저는 굳이 좀 어렵게 진행을 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순식간에 물려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 어떤 것보다도 물리지 않는 매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점. 물리지 않아야 결국에는 또 이제 주도주가 출현을 할 때 그렇죠. 주도주를 또 따라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여유롭게 시장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야, 진짜 어렵습니다. 하지만 뭐 시장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시고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단기 매매도 나쁘지 않겠다라는 생각도 있으니까요. 주도주가 나오기 전까지 저희 이슈플로우에서는 계속해서 김영일 전문가와 함께 힌트를 찾아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김영일 전문가였습니다.